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기술사 황모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 2021년 소방기술사 합격 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라이브예요. 자, 라이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강에서 많이 만나지만은 저랑 이런 웹상에서 못 만나니까요. 이따 옆에 채팅창에 궁금한 거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재미있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도 수업하고 왔는데요. 여러 기술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거의 고민하는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본인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기술 공부 방법, 멘탈 관리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다 저희 직원들이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들어가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재밌는 내용도 제가 옛날에 했었네 라고 놀랐는데, 차례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방기술사 합격 비법 공부 방법, 그 다음에 합격 비법, 기술사를 합격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꾸물거림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도 있지만은 딱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 다 끝나면은 밑에 이렇게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하나씩 누르시면서 차례대로 좀 보시면은, 황모아가 원하는 기술사 합격 비법이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기술사에 합격하는구나. 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타임. 동기부여 멘탈 관리. 제 주특기죠. 동기부여 멘탈 관리가 저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요. 기술사를 오랜 시간 지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멘탈 관리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멘탈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자기 합격할 때까지 합격하고 싶다. 이거를 끝까지 좀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앞에 거 다 들으시고요. 제가 그래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요약해 봤어요. 자, 그릿이에요, 그릿. 그릿이 뭐냐면요. 어떤 합격을 한다라는 건데,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투지, 나는 반드시 할 거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열정. 그 다음에, 탐대야, 나는 합격해. 그 다음에, 저번에 59점인데, 이번엔 49점이네? 이럴 때도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한 자질을 그릿이라고 하고요. 자, 그릿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장이에요. 자,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을 통해서 내가 붙을 수 있겠다를 좀 확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29점 맞았으면 다음 시험은 30점 맞아야 돼요. 31점, 32점까지 한 10년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걸 성장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이에요. 회복력이 뭐냐면은 점수가 잘 나왔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집안에 일이 생겼다. 아니면 나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때마다 내가 다시 기술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생겨야 하거든요. 즉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예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기술사 왜 공부 시작하셨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의 화재 안전과 인명보호, 재산보호를 위해서 기술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지는 싶어도 그건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보장, 노후 대책,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동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술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티베이션을 적어 놓으세요. 항상 보시는 책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책에 꼭 적어 놓고 내가 기술사 공부 왜 시작했지라는 걸 항상 살펴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기술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놈에게 자신이 있어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티베이션을 꼭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끈기예요. 끈기. 이 끈기, 즉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간다는 끈기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10년간 했다. 자기는 절대 진돗개라도 한번 물면, 포기 안 한다. 그쵸.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포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끈기라는 거,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 그래서,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가 우리가 합격 요인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메타인지예요.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고 느꼈어요. 뭐가 좀 필요하지? 뭐가 좀 부족하지라고 보니까 요즘 제가 꽂힌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좀 저도 디비접하고 연구 좀 했죠. 즉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 학습 과정 중에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지? 나는 얼마나 알 수 있지? 나를 어떤 재능과 관련된 인지적 인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 분이 본인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 시작하신 분들이 한 주에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게 5문제다. 그러면은 5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이분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책 보시면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나는 한 30문제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오인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분은 한 주에 몇 가지를 공부하냐면은 이제 30문제를 따라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효분이라고 해요. 이만큼을 뭐라고 하면 유효분이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뭐라고 하면 피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공부를 피상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알고 있다가 여기 용률이라고 하죠. 용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1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봐서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에서 나왔고요. 0.1%의 비밀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서 석차 0.21%에 드는 수재들을 800명을 모아놓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 700명, 저희 같은 사람이죠. 700명을 모아놓고 두 집단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죠, 부지런히. 그래서 어떤 테스트 했냐? IQ 테스트하고 부모의 학력, 경쟁력, 경제력 뭐 등등을 테스트하니까 그렇게 두 팀이 많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차이가 없지? 라고 해서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무엇이 다를까 테스트 해봤더니 25개 단어를 놓고 100개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초씩 75초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몇 개를 기억하냐라고 해서 몇 개를 기억할 수 있냐고 해서 우리 전국 석차 0.1과 일반 평범한 학생 700명이 800명과 700명이 테스트를 같이 했는데요. 테스트하고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은 두 팀의 기억력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즉 기억력 차이는 없는데 어디서 차이 있었냐라는 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라고 보니까요. 테스트하기 전에 뭘 했냐면요. 본인이 25개의 단어 중에 몇 개를 맞힐 수 있을까요? 라고 선행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는 7개 맞출 수 있어요, 10개 맞출 수 있어요, 5개 맞출 수 있어요, 여러 개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한 이 선행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0.1%의 인재들은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평범한 학생 700명은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앞에 제가 설명한 거랑 같은 얘기죠. 즉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자기가 본인이 딱 능력이 2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꼭 2문제만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2문제다 3문제다 하는 얘기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오전에 만난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 주에 5문제도 정리를 못한대요. 5문제. 여러분 길사 공부는 안다가 10%고요. 쓴다가 90%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동영상을 100번을 반복했다라고 하셔도 10% 알고 있는 거예요. 기술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쓴다를 해야 쓴다. 쓴다가 뭐예요? 그렇죠. 쓴다는 답안지에 써야 돼요. 답안지에 쓰려면 어떻게 해요?
이 10%의 노력보다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죠. 쓸 수 있게 노력은 뭐예요? 암기도 해야 되고요.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쓰는 연습해야죠. 그러면 이 쓰는 게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를 가지고 나 공부 많이 했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서 막 갑자기 연구반을 들어오시든지 뭐 다 쓸 수 있다라고 오버페이스 하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막상 연구반 부딪혀서 써보니까 머릿속에만 맴맴 돌고 안 나온다는 거죠. 즉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암기할 수 있는지, 자기가 일주일에 몇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자, 오버페이스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공부가 어떻게 해요? 지루해지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공부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야? 우리 겉멋 만들었죠. 뭐 까짓거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해도 하고 뭐 서핑도 하고 뭐 자료도 알아보고 라고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지도하는 저희 그 학생들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절대 한 주에 첫 번째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요. 한 주에 2문제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어느 세월에 합격해요. 근데 2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다가 아니라 쓴다라고 해요. 쓴다. 쓸 수 있게 정리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분들이 막 쓸 수 있게 공부 막 하고 와서 황당하죠. 정리도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이 책도 봐야 되고 저 책도 봐야 되고 하는데, 와, 이거 2문제 하는데 자기가 이거밖에 못하나 막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 일반 2문제만 해오세요라고 하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해요. 다음 주에 2문제 테스트하면 이분들이 멘붕이 오죠. 왜요? 안 써지니까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정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합격 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저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자, 합격 수기는 여러분 59점짜리가요 60점을 올라갈 때 이게 합격 수기지, 이게 지금 뭐 29점 막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합격 수기, 나는 지금 59점이 아니라 29점이구나,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걸 정확히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마디 좀 더 하면요. 이 대부분 분들이 학습을 좀 물어봐요. 어떻게 교류사를 공부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학습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학습법을 물어보시는 대부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지만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최단기를 좀 찾아요. 최단기. 야, 이 로스를 빼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합격할 거야. 그것 때문에 대부분 많은 합격 수기부터 대부분 많은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하죠. 근데 이게 좀 오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는 계열사 지도를 하면서 딱 2분류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 1%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면은 이분들은 알면 써요. 저 많이 봤어요. 10명 내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고 받고 이해하는데 바로 써요. 정기반에서 기본반에서 지도하는데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젊어요. 물어봤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뭐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은 논술 시험 봤죠?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 논술 지도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대학 입학부터 논술 지도를 받다 보니까 이분은 뭐예요? 논술이 뭐예요? 생각한 걸 머릿속에 써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논술 지도반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바쁘네요. 논술력이에요, 논술력. 즉 논점을 잘 찾아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 있게 써요. 우리가 99%의 분들은 뭐냐면요, 알아도 못 써요. 알아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술사 공부는 선, 암기, 후, 이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선 이해를 하려 버리면요,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소방기술사 부분의 공부에 30%를 아무리 봐도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 10%는 그냥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시험을 몇 번 강의를 얼마나 공부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과감하게 이건 몰라요. 이건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100%의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년 걸려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기술사 공부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옆길로 좀 새는 게 뭐냐면은, 많은 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꼼꼼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안 되고요. 듬성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고 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암기 내용을 써보시면 뭐가 되냐면은 요령이 생겨요. 즉, 정리해서 쓰든 책을 가지고 쓰든 뭐라고 돼서 계속 쓰다 보면은 쓸 수 있는 요령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거 외우지 않았는데 이건 써지네? 야, 이렇게 정리했는데 10번을 써봐도 안 써지네. 그러면 어떻게? 요약을 하고. 이 공식은 반드시 나오니까 외워야 돼. 근데 안 써지네? 어떻게 암기법을 쓰자.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내가 이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이런 표는 못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계속 본인이 체화,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문제를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계속 입력과 아웃풋이 나와는 이런 그 반복적인 기본적인 자동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돼야만이 입력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건 못 써. 쓸 수 있는 거 4개만 구분하자. 이 공식은 버려. 좋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 위주 공부도 맞아요. 자, 이해 위주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해 위주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에서는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동영상을 보신 분은 제가 이걸 못 끌고 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보셔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려는데 이분들은 강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처음 만약에 30명 왔다. 그러면요, 실제 2문제 해서 써오세요라고 하면은 3분의 1도 못 써요. 왜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좋아하나요? 암기해서 쓰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강제로 끌고 오지만 동영상 보는 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슬슬 이제 이해로 러프하게 한번 보고 멍하니 한번 보고 조금 보고 두 번째 한번 쑥 둘러보고 기술사 범위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은 들어가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동영상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합격자 나와요. 합격자 나오는데 동영상 보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해 위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필력, 즉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력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했던 건데 제가 이런 질문 드려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사과가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좋은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생각보다 중요한데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은 뭐냐면요, 좋은 나무는요 아무 열매나 맺어도 좋은 열매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사를 합격하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기술사를 합격해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엉뚱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기는 기술사 시작하면서 순리대로 합격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순리가 뭐 종교적으로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분은요 내신 1등급이었던 거야. 일반 사람보다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법 중에 1등급 방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몇 등급이에요? 우리는 6등급이야. 대부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 1, 2등급 공부를 쫓아가시다 보면은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을 합격수기 오면 버리세요. 여러분 1년짜리 합격자 많은 거 아세요? 저 많이 알아요. 7개월짜리 합격자 저 10명 넘게 알아요.
저는 그냥 바로 인터뷰 들어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일국소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라는 거 꼭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동기부여 됐나요? 힘이 더 빠지나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좀 맞췄다가 좀 쉬셨다가 몇 초죠? 10초 쉬었다가 바로 다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파이팅!